자, 여기까지 만드니까 어때요? 우리가 1, 2, 3, 4, 5단계까지 접어들어야 되는 거를 이 그림만 그리니까 손쉽게 5단계가 이렇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안녕하세요.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불대수 법칙 관련해서 얘기할 겁니다. 불대수 법칙으로 해서 처음에는 이 각각의 법칙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 법칙들을 이제 PLC 회로도로 간략히 그려가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실제 문제를 가지고 풀이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불대수 법칙이요. 시작하겠습니다. 내용 지우고요. 자, 제일 첫 번째 것, 항등 법칙입니다. 이제 항등 법칙이라는 거는 보시는 바와 같이 A 플러스 0은 A고 A 곱 1은 A다. 그래서 변수를 1과 AND 연산하면은 혹은 0과 5와 연산하면은 무조건 자기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A를 0과 5와 연산하면 A, A를 1과 AND 연산하면 A로 나온다. 그럼 이거를 간략하게 그려볼까요? A, 출력이죠. 그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0 처리할게요. 있긴 한데 제가 보통 이제 미쓰비시 PLC에서는 SM40이라서 항시 오프가 있죠. 항시 오프라고 해놓아 볼게요. 그럼 결국에는 A만 가지고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A 곱 1입니다. A 곱 1은요 SM400이죠. 늘 켜져 있는 거. 결국 이것도 어떻게 해요? A가 살면은 같이 산다 라는 걸로 항등 법칙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무효 법칙입니다. 이 무효 법칙은요, A 플러스 1은 1이고 A 곱 0은 0이다. 얘기해서 아까 항등 법칙이랑 반대되는 얘기죠. 이제 그 A를 1과 5와 연산하면은 무조건 1이고 0과 AND 연산하면 무조건 0이다. 그럼 위에 거부터요. A 그 다음에 AND 연산 똑같이 SM 항상 ON이라고 할게요. ON. 그럼 늘 ON이 켜져 있기 때문에 그죠? 늘 ON이 켜져 있기 때문에 A가 켜고 끄는 거에는 별로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A 플러스 1은 항상 1이다. 즉 출력이 산다는 거죠. 두 번째로요. 이번에는 항상 꺼져 있는 어떠한 오프신을 두겠습니다. 그러면 A가 아무리 켜져도 이 오프 때문에 신호가 살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서 무효 법칙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는 멱등 법칙입니다. 멱등 법칙. 이게 좀 설명이 멱등만 보면 뭔가 좀 안 와닿는데 내용을 보면은 되게 당연한 얘기예요. 이 A 같은 변수를 여러 번 AND 연산하거나 혹은 OR 연산을 해도 어차피 결과는 A입니다. 그죠? 동일한 연산에도 결과는 결국 A로 끝난다. 이거는 사실 뭐 그릴 것도 없지만 그래도 설명차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A, A 똑같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A 하면은 이 A가 살면 도대체 다음 A도 똑같이 사는 거니까 다 똑같이 동작하는 거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집합 법칙입니다. 이제 여집합 법칙은요. A 플러스 A 반은 1이고 A 곱 A 반은 0이다. 그래서 여집합은 변수와 낫연산, 이 변수와 낫연산한 변수. 그러니까 A와 여집합 A를 5와 연산하면 뭐가 돼요? 1이 되고 A와 여집합 A를 AND 연산하면 0이 된다 라는 얘기인데 우리 여집합을 그때 뭐라 그랬죠? 이게 얼마 전에 바로 직전에 여집합에서 이 설명을 드렸었어요. A랑 A 반이니까 B접이죠. 그러면은 결국에는 B접은 들어와 있으니까 출력이 살고 있을 거니까 1일 거고요. 그 다음에 A와 A, B접 그리고 출력이면은
아무리 A가 살면은 A 비접이 꺼지고 A가 꺼지면 A 비접이 살기 때문에 항상 0 상태, 출력이 나올 수 없는 상태가 된다 라는 게 이 여집합 법칙 얘기고요. 이중 여집합 법칙은요, A를 부정하고 또 부정하면 그건 A와 같다는 얘기인데, 그죠? 자, 이렇게 보시면 편하죠? A 부정과 여기에 not 회로를 넣고 하면은 이게 곧 A랑 똑같죠. 만약에 켜져 있어요. 근데 부정이니까 1이 들어와서 0이 나갈 거고요. 만약에 켰어요. 그래서 0이 들어왔으면은 1이 나가겠죠. 근데 이 A를 켜고 끄는 거는 결국 스위치라든가 버튼 같은 거죠. 그럼 우리가 버튼을 눌렀다, 뗐다라고 하는 건 사실 변화가 없어요. 그래서 A를 2번 부정하는 것은 결국 A랑 똑같다 라는 얘기고요. 자, 이제 6번부터는 조금 내용이 뭔가 많아집니다. 이제 교환 법칙이에요. 교환 법칙은요, 결국 연산 순서를 바꿔서 입력을 해도 그 결과는 항상 동일하다는 얘기인데, A 플러스 B는요, 뭐랑 같아요? B 플러스 A랑 같아요. 그리고 A 곱 B는 뭐랑 같아요? B 곱 A랑 같습니다. 왜 그래요? 볼까요? A 플러스 B는, 자, 여기서 이렇게 해도 출력은 살겠죠? 근데 뭐가 달라요? 이걸 B로 두고 여기를 A로 놔도 출력하는 거에는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럼 다음 거 볼게요. 그러면 이번에 A and B 출력 이렇게 만들거나 B and A 해도 어차피 똑같이 출력이 살 거예요. 그러니까 연산 결과, 즉 출력을 나간다는 거에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자, 결합 법칙입니다. 결합 법칙은요, 이제 같은 연산이 될 때는 어느 쪽을 먼저 묶어서 연산해도 결과는 똑같다는 얘기인데,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랑 같아요? A 플러스 B 플러스 C와 같다라는 건데, 이게 PLC로 레더로 풀이해 보잖아요. 이거랑 똑같아요. 딱 이 회로예요. A, B, C의 병렬 회로.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논리 곱으로 된 거 볼게요. A, B, 괄호 C는 뭐랑 똑같아요? A, 괄호 B, C랑 똑같아요. 근데 이것도 PLC 입장에서 보잖아요. 논리 회로로 보면은 PLC 레더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한테 너무 당연한 개념이다 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배 법칙입니다. 자, 분배 법칙은요, 괄호 밖에 있는, 여기 괄호 밖에 있는 변수 있죠. A 아니면 이 A, 이 괄호 밖에 있는 변수를요, 안쪽 변수로 각각 나누어서 연산을 할 수가 있다 라는 얘기거든요. 자, 볼게요. A 곱 B 플러스 C는요, AB 플러스 AC와 같다 라는 건데, 그럼 이걸 한번 회로도로 만들어 가지고 볼게요. A 곱 B 플러스 C, 색깔을 좀 바꿀게요. 지금 여기 있는 게, 아이고, 잠시만요. 이 내용이죠. 그리고 A, B 플러스 A, C, 이게 요 내용이죠. 이렇게 같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맞나요? 한번 해볼까요? A가 살았어요. 이쪽 A도 살죠. B가 살았어요. 마찬가지 B가 사네요. 출력되고 되네요. 그럼 만약에 이 A가 사니까 당연히 밑에 A도 살아있겠죠. 이 상태로 C를 살렸어요. B를 끄고 C를 살렸어요. 마찬가지 위에도 B를 끄고 C를 살렸어요. 그래도 출력이 가죠. 그래서 A 곱 B 플러스 C는요, AB 플러스 AC와 같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거 볼게요. 요거는 조금 내용이 특이하긴 한데요.
왜 그러냐면은 A 플러스 BC는 A 플러스 B, A 플러스 C와 같다인데 이거는 불대소에서만 통하는 연산입니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연산을 하시면은 분명 맞지 않는 값이 나와요. 그러니까 불대수에서만 쓸 수 있다. 일단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그려보겠습니다. A 플러스 잠시만요. B, C죠. 이 출력이에요. 자, 이렇게 한 세트고요. A 플러스 B 곱이 어떻게 돼요? A 잠깐만요. C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이게 요 부분이죠. 그러면 해볼까요? 자, A를 살려요. 그러면 A랑 사니까 정확하게 출력 잘 나오죠. 그 다음에 B, C를 살리면요. B, C가 사니까 얘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출력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배 법칙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흡수 법칙입니다. 흡수 법칙은 A 플러스 AB 그리고 이건 A랑 같고 A 곱 A 플러스 B는 뭐랑 같다? A랑 같다. 이게 진짜 많이 쓰이는 법칙이죠. 흡수 법칙이. 그래서 흡수 법칙은 뭐예요? 논리식에서 이게 중복되는 거. 중복되는 게 있으면은 그 중복된 항을 제거해서 단순화하려고 쓰는 거예요. B가 너무 못생겼네요. 좀 수정하겠습니다. 한번 그럼 되는지 확인해 볼까요? A에 플러스 A, B입니다. 이거 뭐 볼 것도 없죠. A가 살면 사는 거니까. 그 다음에 A의 논리고 A 플러스 B의 출력은요? 똑같죠. A가 살면 두 번째 A도 같이 살 거니까 정상적으로 출력이 진행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드모르간 법칙입니다. 드모르간 법칙은 저번에 여집합을 설명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 그 결국은 뭐였죠? A, B의 부정은 뭐랑 똑같아요? A 부정 곱 B 부정이랑 똑같다. 그 다음에 A 곱 B의 부정은 뭐랑 똑같다요? A 부정 플러스 B 부정이랑 똑같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부정은요, 이 전체 부정은 각 변수의 부정을 취하고 연산자를 반대로 바꾼다. 그죠? 전체 부정 A, B의 플러스 B의 부정은요, 먼저 변수를 취하고 부정으로 그 다음에 연산자를 거꾸로 바꾸는 것과 같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PLC 회로도로 만들어 볼까요? A, B의 부정이죠. 이건 뭐랑 똑같아요? A 바 B 바 아이고 A 바 B 바랑 똑같죠. 그죠? A가 살면은 1이니까 0이고 그 다음에 B가 살면 1이니까 0이고 A, B가 둘 다 죽으면 0이니까 1이 되겠네요. 그러면 곧 이거랑 똑같죠?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뭐가 있어요? A 곱 B의 부정은 뭐랑 같습니까? A 부정 플러스 B 부정과 같다. 그죠? 하나만 살아도 출력은 살아납니다. 근데 둘 다 살면은 출력이 죽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이제 불대소 법칙 PLC 레더도로 하나씩 확인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간략한 문제 한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러면은 이제 간단한 불대수 식을 하나 만들고요. 이 식을
불대소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간략화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A 플러스 B곱, A 플러스 C 플러스 AC인데, 자, 그럼 제일 처음에 할 수 있는 법칙 뭐 있죠? 항등 법칙 의미 없죠. 무효 의미 없어요. 멱등 의미 없죠. 여집합 못합니다. 이중여집합 부정이 없네요. 교환 법칙 어차피 답은 똑같으니까 상관이 없죠. 그 다음에 결합 법칙,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결합이 눈에 들어오진 않아요. 자, 그럼 분배 법칙입니다. 자, 분배 법칙 보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A 플러스 BC는 AB 플러스 AC 만들 수 있죠. 일단은 잠시만 이 앞에 있는 B를 지워줄게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요, 뭐 할 거냐면은 A를 분배합니다. 그래서 뭘 만들어요? A 곱 A 플러스 A 곱 C를 먼저 만들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두 번째로 뭐 할 거예요? 아까 숨겼던 B를 이제 다시 꺼냅니다. 마찬가지로 넣습니다. 이게 두 번째예요. 자, 두 번째에서 뭐 할 거예요? B 곱 A 플러스 B 곱 C 만들었죠. 자, 그럼 이제 이 둘을 합쳐줍니다. 합쳐주면 뭐가 돼요? A 곱 A 플러스 A 곱 C 플러스 B 곱 A 플러스 B 곱 C 플러스 여기 제일 끝에 있는 AC 다시 살려줘야죠. AC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세 번째 거까지 끝났어요. 세 번째 거 했으면 우리가 이제 뭐 할 수 있어요? 뭔가 정리할 수 있는 게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볼까요? 멱등 법칙이라고 게 있었죠. 멱등 법칙에서 A는 A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는요, A 플러스 AC 플러스 BA 플러스 BC 플러스 AC가 돼요. 자, 여기까지도 정리됐죠. AA 플러스 AC 그리고 이 두 개를 1번, 2번을 합친 걸 3번으로 해서 AA 플러스 AC 플러스 BA 플러스 BC 플러스 AC가 했고, 그럼 여기 AA가 같은 얘기니까 멱등 법칙으로 해서 A 플러스 AC 플러스 BA 플러스 BC 플러스 AC가 생겼어요. 자, 근데 여기서 우리 멱등 법칙 한 번 더 할 수 있죠. 뭐 할 수 있어요? AC가 지금 두 번 있잖아요. AC 두 번에 다 플러스니까 5화 연산자잖아요. 그럼 AC가 필요가 없죠. 그 다음 뭘 할 수 있죠? 그러면 A 플러스 뒤에 있는 AC 지울게요. BA 플러스 BC까지 만들었어요. 자, 그럼 이번에는 6번 만들었습니다. 그럼 6번에서 뭐 할 수 있어요? A 플러스 AC 플러스 BA 플러스 BC까지 만들었잖아요. 그럼 6번은 뭐 할 수 있어요? 흡수 법칙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A 플러스 AB는 A와 같다. 근데 여기서 가장 가까운 거 뭐예요? A 플러스 AC가 가깝죠. 자, 그럼 A 플러스 AC는 A네 같으니까 A 플러스 BA인데 교환 법칙 이용해서 AB로 바꿔주고요. 플러스 BC로 바꿔줍니다. 자, 방금 전에 우리가 흡수 법칙으로 A 플러스 AC를 없앴잖아요. 근데 이번에 또 뭐가 있어요? A 플러스 AB가 있네요.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수할 수 있죠. A 플러스 AB를요. 흡수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 잠깐만요. A 플러스 BC가 되는 거죠. 그럼 8번은 쓸모없네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이 1번, 2번을 가지고 뭐 한 거예요? 분배 법칙 썼죠. 분배 법칙을 했고, 그 다음에 3번에서는요. AA, AC, BA, BC, BC 이거는 이 두 개를 합친 거니까 3번까지로 분배로 포함시킬게요. 그 다음 여기서 4번 뭐 했죠? 멱등 법칙. 멱등 법칙으로 날렸어요. AA를. 그래서 A로 합쳤습니다. 그 다음에 또 했어요? 또 멱등했죠. 또 멱등 법칙 써가지고 뭐 날렸어요? 이 뒤에 있는 AC를 날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흡수 법칙을 이용해가지고 앞에 있는 AC를 삭제했습니다. 그 다음 한 번 더 흡수를 해서 A 플러스 BC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식의 최종 간략한 식은 이 7번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좀 간략한 문제이긴 한데 하다 보니까 뭔가 내용이 엄청 많아지죠. 근데 이제 제가 앞에서 계속 PLC 레더를 그려가면서 모양을 만들어 드렸잖아요. 그걸 왜 했는지가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이제 PLC로 하나 그려왔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수식을 넣어 볼게요. 그래서 제가 계속 왜 PLC 레더로 설명을 했는지 여기서부터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PLC 레더로 만들어 놨잖아요. AB, A 플러스 B죠. A 플러스 B의 곱에 AC에 플러스 AC 했어요. 그죠? A 플러스 C 플러스 AC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이 출력이 나올 만한 조건들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뭐 돼요? A만 키면 되죠. 그죠? A. 그럼 플러스. 다음 순간 뭐예요? A, B 키는 거 돼요? 되죠. 당연히 되죠. A, B 플러스. 그 다음 뭐예요? AC 되죠. 밑에도 있잖아요. AC 되죠. 그 다음 또 뭐 있어요? BC. BC 돼요. BC 만들었어요. 자, 여기까지 만드니까 어때요? 우리가 1, 2, 3, 4, 5단계까지 접어들어야 되는 거를 이 그림만 그리니까 손쉽게 5단계가 이렇다라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A 플러스 AB 플러스 AC 플러스 BC 회로를 만들 필요 있을까요? 그래도 한 번쯤 편의상 만들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요. A고, 그리고 A 플러스 AB라 그랬죠. A 플러스 AB. 그 다음에 A 플러스 AC였습니다. A 플러스 A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 B 플러스 C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맞죠? A 플러스 AB 플러스 AC 플러스 BC예요. 근데 이제 우리 여기서 뭐 할 수가 있죠? A, B, A, C 흡수 법칙이요. A 플러스 AB는 A랑 똑같아요. A 플러스 AB, A랑 똑같죠? A 플러스 AC, A랑 똑같아요. 왜요? 이 A가 들어오면은 당연히 출력이 나가니까 이 앞에 조건들은 의미가 없죠. 그래서 A 플러스 잠시만요. AC랑 AB가 사라집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C만 남죠. 이렇게 간략화된 식을 이제 레더를 미리 그려가지고 간략화된 식을 최대한 빠르게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대수에 대한 간략화식을 찾으려고 할 때 뭔가 식이 생각이 안 나거나 아니면 식만으로 뭔가 도입이 어렵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PLC 레더를 그려서 접근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드모런 법칙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2부는 이제 다른 더 복잡한 문제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